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진료소로 찾아옵니다. 예전 미국에 있을 때나 지금 타이베이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장님이든 평범한 서민이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얼굴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울상을 짓고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 저는 양생에 정말 신경을 썼거든요. 매년 건강검진도 받고, 비타민도 제때 챙겨 먹고, 칼슘제도 먹고, 심해 어유도 먹습니다. 제비즙도 먹고 인삼도 먹고요. 보약 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종양은 계속 커지기만 하고, 왜 양의사는 제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고, 간을 잘라내야 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암, 당신 몸에 자라난 그 음습하고 죽은 것들은 영양실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보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탐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게 보약이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었겠지만 우리 한의학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이 먹은 건 전부 극독이고 전부 음하고 차가운 사기입니다. 특히 어떤 것들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건드리는 순간 금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준 금방의학에서는 음식에도 성격이 있고 음식에도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사령이라 부르는 4가지 동물, 즉 뱀, 거북이, 개, 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는 특히 여러분의 신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 50세나 60세가 되어 양기가 쇠약해지기 시작할 때, 입이 즐겁자고 한 입이라도 더 먹었다가는 설령신선이 내려온다 해도 저승문턱에서 당신을 끌어오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고기는 단백질이고 지방은 지방이지 무슨 영성이 있고 원한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시체를 해부하는 것만 알지 서양 의학의 영양학은 현미경 밑에 물건을 놓고 봅니다. 그들이 보는 건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 칼로리가 얼마나 있고 아미노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분석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고기가 되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것을요. 그 생명에게도 희로애락이 있었고 생활 습성이 있었으며 천지간에 생존하던 그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과 기입니다. 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천상이 있고 땅에는 지상이 있듯 만물에는 물성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똑같이 풀을 먹는 동물인데 양고기는 뜨겁고 오리고기는 차갑습니까? 왜 똑같이 물에서 헤엄치는데 생선은 먹어도 되지만 자라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물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조금 얻자고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식의 기를 빌려와서 다 써가는 우리의 양기를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줄기 기운으로 삽니다. 이 기운이 바로 양기입니다. 양기가 충만하면 당신의 몸은 한낮의 태양처럼 전신이 따뜻한 양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 종양은 태양을 만난 얼음처럼 전부 녹아버립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먹은 음식의 기가 음하고 차갑고 극단적이며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기가 당신 몸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양기를 꺼뜨리고 몸속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이 얼음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고 종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네 가지 동물은 그 몸의 기가 극도로 음하고 차갑거나 극도로 수렴하거나 혹은 아주 깊은 감정적 얽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인체에 들어가면 당신의 경락을 잠가버리고 한의학에서 가장 무서운 병의 징후인 음실을 만들어냅니다. 음실이란 무엇인가? 양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음기가 그 안에 맺혀서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되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의 종양을 만져보십시오. 돌처럼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음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금기에 대해 하나씩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동물은 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특히 남방이나 광동, 홍콩에서 오신 분들은 가을 겨울이 되면 가을 바람이 불면 뱀 3마리가 살찐다면서 뱀국을 먹으러 가고 뱀술을 마십니다. 뱀 고기가 풍습을 몰아내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독제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천하의 거짓말이며 평생 후회하게 만들 오해입니다. 뱀이라는 동물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습성을 보십시오. 뱀은 냉혈 동물, 즉 변온 동물입니다. 몸에 온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까? 음습하고 축축하고 심지어 썩은 냄새가 나는 동굴 속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진흙 속을 파고들고 풀숲 깊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한의학의 취상비류로 볼 때 뱀은 즘 중의 즈음, 그 성질은 찬, 즉 여기저기 파고드는 것입니다.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이 잘 파고들고 풍을 몰아낸다고 하니 이걸 먹으면 내 뼈 속의 풍습도 파고 들어가서 쫓아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반대입니다. 뱀 고기를 먹으면 그 음하고 차가운 기운이 파고드는 성질과 합쳐져서 마치 찬 기운을 머금은 독침처럼 당신의 위기에 실려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집니다. 풍습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다이아, 당신의 뼈 마디마디, 관절 속, 장부 깊은 곳이 평소 자기가 살던 음습한 동굴처럼 너무 편안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러앉아 안 나갑니다.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다 집을 짓고 세력을 모아서 당신 몸에 원래 있던 작은 한기까지 전부 끌어모아 거대한 얼음 요새를 만듭니다. 제가 미국 진료소에 있을 때 아주 전형적인 환자를 한 명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너무나 처참하고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략 5년 전, 비가 많이 오는 오후였습니다. 진료소 문이 열리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50대였고 아주 성공한 화교 사업가로 사업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걸어 들어오는 자세가 아주 기괴했습니다. 거의 두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했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떼기도 전에 얼굴색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색이 푸르딩딩한데 그냥 푸른 게 아니라 어두운 청색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후 전야의 먹구름 색깔 같았습니다. 게다가 눈 주변이 둥그렇게 까맣게 변해 있었는데 먹물처럼 새카만 색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신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체내에 깊은 음독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소매와 바지단을 걷어 올리게 했습니다. 피부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사람 피부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겹겹이 쌓인 마른 물고기 비늘 같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뱀 껍질처럼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부 부스러기가 바닥에 가득 떨어졌고 피부 밑에는 은은하게 자주색과 검은색 빛이 돌았습니다. 손 관절, 발 관절, 무릎이 전부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닭발처럼 뒤틀리거나 말라비틀어진 나무 뿌리처럼 꼬여 있었고
퉁퉁 부어 있었는데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데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온몸이 가려운데 뼈 속까지 가려워요. 긁어서 피가 나도 계속 가렵습니다. 아플 때는 수천 개의 바늘이 뼈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서양 의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 뽑고,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모든 기계를 다 썼는데 결론은 건선성 관절염에 심각한 류머티즘이 겹쳤다고 하더군요. 서양 의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통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 세 가지를 썼겠죠. 3년 내내 먹어서 얼굴은 달덩이처럼 붓고 어깨와 등은 물소등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스테로이드 중독 반응이죠. 그런데 병은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약독 때문에 거의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양 의사가 말하길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휠체어에서 지내셔야 할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급하게 맥을 짚지 않고 그의 눈을 보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 혹은 발병하기 전에 식습관이 어땠습니까? 혹시 야생동물, 특히 뱀을 즐겨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놀라워하며 입을 딱 벌리고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점쟁이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광동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뱀 먹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고객 접대할 때 뱀을 먹고 심지어 뱀 쓸개를 생으로 삼키고 방금 잡아서 아직 뛰고 있는 뱀 심장을 넣은 술을 마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먹었죠. 아주 위풍당당하고 몸보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당신은 그게 보약이고 위풍당당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악마를 몸속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인과이고 이것이 의학적 이치입니다. 뱀의 성질은 수렴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뱀을 뱃속에 넣으면 그 뱀의 영혼과 생체장, 그리고 죽기 전의 원한과 뱀 자체가 가진 지독한 음한의 물리적 속성이 당신 몸으로 들어갑니다. 젊어서 양기가 왕성하여 큰 화로 같을 때는 잠시 눌러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구석에 숨어서 꼼짝 못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1000일 동안 좋을 수 없고 꽃이 100일 동안 붉을 수 없습니다. 40대, 50대가 되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밤샘하고 술 마시고 방사를 절제하지 않아 양기가 쇠약해지면 10몇 년 동안 눌러놨던 뱀독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반격이 시작되면 아주 무섭습니다. 몸에서 가장 음하고 차갑고 은밀한 곳을 찾아 숨는데 그곳이 바로 관절이고 피부 속입니다. 선생님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관절이 뒤틀리고 변형된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뱀이 구불구불 다리를 튼 모습 아닙니까? 피부가 떨어지는 것은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상입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몸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서양 의학은 이걸 모릅니다. 그저 면역체계만 검사하죠. 왜 면역체계가 자기를 공격할까요? 몸 안에 이질적인 기가 들어왔고 몸은 그걸 쫓아내고 싶은데 나가지 않으니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싸우는 거죠. 제 말을 듣고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업보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으니 최선을 다해 살려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환골탈태하는 것처럼 힘들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살 수만 있다면, 안 아플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가 처방한 것은 근방에 있는 대제 오두개지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두는 큰 독약입니다. 극독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독약은 곧 선단입니다. 쓸 줄 아느냐가 관건입니다. 왜 오두를 썼을까요? 뼛속에 박힌 그 한독, 뱀 같은 음기가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추나 구기자 같은 보통 약이나 일반 개지탕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두처럼 맹렬하고 불을 지르는 듯한 약이라야 뼈 틈으로 파고들어서 만년설 같은 얼음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약을 다려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시면 반응이 올 테니 겁먹지 말라고 했죠. 첫 번째 약을 마시고 그의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겁에 질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남편 온몸에 불에 댄 것처럼 빨간 발진이 돋았어요. 너무 무서워요. 게다가 너무 가려워서 침대에서 뒹굴고 긁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설사도 하는데 아스팔트처럼 까맣고 냄새가 진동하는 대변이 나오고 입에선 거품을 물어요.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전화기 너머로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절대 응급실 가지 마시고 약도 끊지 마세요. 이건 명현 반응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오두의 열기가 골수까지 침투해서 뱀독과 결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열이 한기를 밀어내고 있는데 한기가 밖으로 나가려면 피부를 거쳐야 하니 발진이 돋고 가려운 겁니다. 그 검고 냄새나는 대변은 장부 속에 수십 년 묵은 음독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낫겠습니까? 계속 드세요.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약을 마셨습니다. 3주 정도 마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뼈를 깎는 고통이 사라진 겁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보니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는 뱀 허물 같던 죽은 피부가 다 벗겨지고 분홍색 새 피부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얼굴에 검은 기운도 물러갔고 살도 좀 붓고 부종도 빠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숨은 건지셨지만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모든 야생동물, 모든 음하고 차가운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몸의 밑바닥이 한 번 털렸기 때문에 두 번은 못 버팁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과거의 구업을 갚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뱀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과 음기는 간을 바로 상하게 합니다. 간은 근을 주관하니 근골이 변형되고 간은 피를 저장하니 피부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논리입니다. 아주 엄밀한 과학이며 조금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동물, 바로 거북이와 자라입니다. 중국 대륙이든 대만이든 해외 화교사회든 거북이는 거의 신단 위에 모셔져 있습니다. 집에 노약자가 있거나 수술한 사람이 있거나 산후조리 중인 여성 혹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큰 자라나 거북이 등껍질을 사다가 탕을 끓이고 귀령곤이 귀노기성균이 만들어서 대보라고 먹입니다. 거북이가 장수하니 먹으면 오래 산다고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어리석고 심지어 돈 내고 목숨 해치는 오해입니다. 거북이가 장수하는 것만 봤지 한의학적인 눈으로 거북이가 왜 장수하는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거북이를 보세요. 평소에 뭐 합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숨도 아주 천천히 쉬고 심지어 몇 분에 한 번 쉽니다. 심장 박동도 아주 느립니다. 모든 에너지와 기혈을 등껍질 안으로 숨깁니다.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립니다.
주역의 궤상으로 보면 극도의 금과 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양기입니다. 생명은 운동에 있습니다. 우리는 혈관 속에서 피가 쉴 새 없이 흘러야 하고,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하고,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팽팽 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양기도 부족한 마당에 매일 그렇게 극도로 음하고 차갑고, 가라앉고, 수렴하는 것을 먹어서 뭐 하려는 겁니까? 몸속의 기혈도 거북이처럼 멈추게 하고 싶습니까? 기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너혈이라 하고 기체라고 합니다. 어혈과 기체가 몸 어딘가에 쌓이고 쌓여서 오래되면 덩어리가 되고 딱딱해지며 종양이 됩니다. 임상에서 이런 여성 환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중 한 분은 45, 6세 정도 된 가정주부였는데 피부는 하얗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궁근종과 유방의 딱딱한 멍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근종이 작은 수박만 하게 커져서 배를 찌르고 있었고 유방에는 돌 같은 멍울이 잡혔습니다. 서양 의사가 암으로 변할 위험이 크니 자궁과 난소를 다 드러내고 유방도 절제하자고 했답니다. 40대인데 당연히 싫었겠죠.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완전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장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양손의 척맥, 즉 신장과 하초를 관장하는 맥이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어서 뼈 근처를 눌러야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떫었습니다. 떫다는 게 뭐냐면 무딘 칼로 대나무 껍질을 긁는 느낌처럼 아주 흐름이 안 좋고 껄끄러웠습니다. 혀를 보니 자줏빛에 어두웠고 어반이 많았으며 혀 밑에 두 정맥은 지렁이처럼 굵고 검게 부어올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한응혈어, 즉 찬 기운이 피를 얼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생리통이 심합니까? 그녀가 말하길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고 했습니다. 굴러다니며 식은땀을 흘리고 나오는 핏덩어리가 아주 크고 검붉으며 썩은 고기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평소 식습관이 어떻습니까? 보약을 즐겨 드십니까? 그녀가 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몇 년 전 40대 초반에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 생겨서 누가 신장을 보하고 음을 보충해야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3년 연속 귀노기성교를 다려주셨답니다. 큰맘 먹고 야생 거북이 등껍질과 큰 자라를 사다가 콜라겐이 풍부하고 대보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책상을 치고 싶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군요. 뱃속에다 돌을 키우셨습니다. 거북이의 성질은 저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보십시오. 차가 지나가도 안 깨집니다. 왜 그렇게 단단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폐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단단하고 폐쇄적인 길을 먹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자의 포궁, 즉 자궁으로 가고 유방으로 갑니다. 그런 음한 곳만 찾아갑니다. 여자의 자궁은 봄처럼 따뜻해야 생명을 잉태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 등껍질의 길을 먹어서 자궁을 차갑고 단단한 요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고 거기서 뭉칩니다. 그 근종이 바로 당신이 먹은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보약을 먹을수록 근종은 더 딱딱해지고 종양은 더 빨리 자랍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약이 독약이 된 경우입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병사만 키운 꼴입니다. 이건 역시 전형적인 취상비류입니다. 당장 모든 보약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우유같이 음하고 차가운 것도 마시지 말고 찬물, 생야채도 다 끊고 따뜻한 밥과 반찬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계지복령환의 소복축거탕을 배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을 더했겠습니까?
포부자와 생유황을 넣었습니다. 포부자는 순양의 약이자 아주 뜨거운 약입니다. 이 약으로 하늘의 태양처럼 그 차갑고 어두운 자궁을 비추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깁니다. 얼음이 하루아침에 엉 게 아니니 녹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2달 동안 약을 먹으며 설사를 하고 썩은 생선 내장 같은 것과 검은 핏덩어리를 쏟아냈습니다. 냄새가 아주 비렸습니다. 녹아내린 어혈이죠. 4개월째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근종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유방의 멍울도 부드러워지고 작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수술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색도 어두운 자색에서 홍조띤 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영성이 있고 수행하는 동물입니다. 고대에는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쳤고 천지와 통했습니다. 영기가 있는 동물입니다. 기를 수렴하는 것은 자기 수행을 위해서인데 그걸 잡아먹으니 그 원한과 물리적 특성, 즉 극도의 수렴성이 당신 몸의 종양을, 특히 부인과 종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개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특히 개고기 먹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는 겨울만 되면 개고기 전골을 해먹습니다. 개고기 소치 구르면 신선도 비틀거린다 느니, 먹으면 정력에 좋고 몸이 따뜻해진다 느니 하는 헛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는 인류의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오행에서 인이해지신을 말하는데 개는 신과 의를 가장 잘 지키는 동물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집을 지키며 주인의 희로애락을 알아줍니다. 영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의학에서 심장은 신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이 심장에 머무는 것입니다. 개를 죽이거나 개고기를 먹으면 그 배신당한 공포와 극도의 원한이 고기에 들러붙습니다. 개가 인간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런 개를 죽였으니 원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운은 심장 경락으로 직통합니다. 먹는 순간 그 원한이 당신의 심신으로 쳐들어갑니다. 아주 특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고문당한 케이스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는데 아주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월가 유명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연봉도 높고 앞날이 창창했죠. 그런데 가족에게 이끌려왔을 때 그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미친 게 아니라 극도의 공황장애와 심각한 불면증, 환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어둠 속에서 녹색 눈 2개가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고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180, 200까지 뛰어서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고 했죠. 서양 의사가 가장 센 진정제, 항우울제, 수면제를 줬지만 몸만 못 움직일 뿐 머리는 깨어 있어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마르고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혼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신맥이 극도로 들떠있고 흩어져 있었으며 누르면 텅 비어 뿌리가 없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불수사, 혼백비양이라고 합니다. 발병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실연이나 파산 같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고요. 아버지가 말하길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 고향에 갔거나 여행 가서 친척들과 식사할 때 무슨 야생고기 잔치를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짐작이 갔습니다. 고개를 돌려 젊은이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개고기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알던 개를 죽였습니까? 개고기라는 말에 젊은이는 갑자기 심하게 몸을 떨며 눈에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주고 비명을 지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 친척들이 부추겨서 그랬답니다. 친척 집에서 몇 년 기르던 똥개였는데 평소 그를 보면 꼬리를 치던 개였습니다. 손님 대접하고 몸보신 시켜준다고 마당에서 잡았답니다. 개가 죽으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던 눈빛을 봤는데 그날 귀신에 홀렸는지 술김인지 체면 때문인지 그 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가슴에 큰 돌이 얹힌 것 같더니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그 개가 찾아오는 꿈을 꾸다 나중엔 잠을 못 자게 된 겁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조현병이라고 하겠지만 한의학으로 보면 명확한 백불안, 심불수, 그리고 민과병입니다. 영성을 건드려 마음을 다치게 한 겁니다. 개의 원한이 심규를 막아버려 심신이 교란된 것입니다. 이런 병은 약만으로는 고치기 힘듭니다. 신병은 심약으로 고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의사로서 구해야 했기에 일단 생리 기능부터 안정시켰습니다. 개지가용 골모려탕을 썼습니다. 상한론에 나오는 처방으로 실정가나 정신불안, 혼백이 불안한 사람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용골과 모려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뜬 양기를 거두어들이는 약입니다. 특별히 원지와 석창포를 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으로 심규를 열고 공포로 생긴 갈에 같은 탁한 기운을 녹였습니다. 동시에 아주 엄하게, 심지어 무섭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반은 내가 고치지만 반은 당신이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집에서 하늘을 보고 하든 진심으로 그 생명을 위해 참여하십시오. 앞으로 평생 채식하거나 방생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어 공덕을 그 개에게 돌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마음이 진실해야 원한이 흩어지고 약발이 됐습니다. 젊은이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화려한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약을 3개월 꼬박 먹고 나서야 심신이 안정을 찾았고 잠을 자게 되었으며 환각이 사라졌습니다. 경력에는 지장이 생겼지만 목숨은 건졌고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개고기는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몸이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을 상하게 합니다. 신이 상하면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운과 복도 쇠락합니다. 어른들이 개고기 먹으면 3년 재수 없다고 하는 게 미신이 아닙니다. 기혼의 장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가장 큰 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박할 겁니다. 제 제자들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소고기는 주식이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일 햄버거, 스테이크 먹는데 튼튼하지 않습니까?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 전제를 잘 들으십시오. 저는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젊은이, 육체 노동자나 운동선수처럼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소고기를 먹어도 대사할 수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려는 사람, 몸이 이미 많이 안 좋은 사람, 특히 암이나 종양, 심한 피부병, 간병, 신장병이 있는 분들께는 권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소고기를 되도록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 첫째, 주역의 상수로 볼 때 소는 공꾀에 해당합니다. 고는 땅이고 후덕 재물을 뜻합니다. 소는 평생 묵묵히 일하고 인간을 위해 밭을 갈고 짐을 나릅니다. 예전에는 소가 죽으면 묻어줬지 먹지 않았습니다. 소는 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둘째, 의학적 이치로 볼 때 한의학에서 소고기는 대열하고 크게 바라는 물건입니다. 발물입니다. 발물이란 병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기혈을 보한다지만 아주 끈적하고 기름집니다. 현대인, 특히 50세 이후는 비위 기능이 약합니다. 몸속의 습기와 독소를 배출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은 막힌 하수구 같고
혈관은 녹슨 수도관 같습니다. 이때 소고기 한 덩어리를 먹으면 특히 요즘 사육한 소는 호르몬, 항생제를 맞아서 고기가 아주 기름지고 소화하기 힘듭니다. 이 고기가 들어가면 가뜩이나 약한 비위의 불 위에 젖은 소미불을 덮는 격입니다.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아주 처참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간암 환자였는데 제 치료를 받고 아주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속건중탕으로 중기를 세우고시오. 울금 같은 약으로 간을 풀어 독을 배출했습니다. 임신한 것처럼 컸던 복수가 다 빠지고 정신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검은색에서 돌아와 공원 산책도 했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간이 회복 중이지만 아주 약해서 갓 붙인 도자기 같으니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요. 음식은 맑게 먹고 야채, 두부, 쌀죽을 먹고 절대 고기를, 특히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집집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친척이 좋은 뜻으로 최고급 와규를 선물했습니다. 입에서 녹고 영양가 많으니 환자 몸보신 시키라고요. 아내는 조금은 괜찮겠지 싶어 스테이크를 구워줬습니다. 그 고기 한 덩어리를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환자가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사방에 피를 뿜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간성혼수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깨어난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었습니까? 아내가 울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욕을 하고 싶었지만 환자가 너무 쇠약해 보여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간병에 가장 금기시하는 게 간에 부담을 주는 발물입니다. 소고기는 비위로 들어가지만 너무 기름집니다. 간암 환자는 소설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간담이 고기 기름을 소화해야 하는데 소고기가 들어가니 간이 일을 못하고 파업해버린 겁니다. 독소가 역류해서 혈관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인과적으로 볼 때 소는 빚을 갚으러 온 동물이라 영성이 무겁습니다. 건강하고 젊어서 양기가 충분하면 그 업력을 소화하고 누를 수 있겠지만 이미 병든 몸이라면 양기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그런 영성 있고 덩치 큰 동물을 먹으면 몸이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무겁고 탁한 기가 생명의 불을 꺼버립니다. 결국 그 환자는 응급처치로 깨어나긴 했지만 원기가 크게 상해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고기를 안 먹고 제 처방대로 조리했다면 몇 년은 더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 환자, 특히 암 환자에게 목숨을 건지려면 거친 밥과 나물을 먹고 가장 단순한 식단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오곡잡곡, 쌀, 조, 채소가 천지의 정기입니다. 추나 추동을 겪으며 자라난 이것들은 비록 영성은 없지만 생기가 있고 가장 평화롭고 사람을 기릅니다. 비위가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몸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다들 스님이 되어 채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심오한 한의학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체는 소우주입니다. 개를 먹으면 무엇을 먹든 그게 됩니다. 뱀을 먹으면 몸이 음하고 차가워져 뱀 굴처럼 되고 건선이나 관절 변형이 옵니다. 거북이를 먹으면 기혈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종양이나 근종이 생깁니다. 개를 먹으면 심신이 교란되어 공포와 불면증, 정신 이상이 오기 쉽습니다. 소를 먹으면 중병으로 몸이 약할 때 낙타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어 병세를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서양 의학은 이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차가운 검사지 한 장 주면서 철분이 부족하다, 칼슘이 부족하다 하며 뭘 보충하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의학은 상을 말하고 기를 말하고 인과를 말하며 목숨을 지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괴상한 병에 걸리고 의사가 원인을 못 찾거나 고쳐도 재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을 단속하지 않아서입니다. 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몸속으로 폭약을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싶다면, 암을 멀리하고 싶다면,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은 이 4가지 동물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십시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몸속의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특히 맹목적으로 보양식 찾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들을 혼내서라도 깨우쳐 목숨을 구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금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돌아가서 잘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업 마칩니다.